역사상 가장 가파른 속도의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미국의 고용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자리들이 끊임없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고용은 오히려 더 미스테리한 상황이 되고 더구나 한계점에 이른 금리 인상이 되고 있다.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과연 금리로 일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고용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표가 이제는 확고하게 내려진 것 같습니다. 북극곰을 살려주세요. 환경 마케팅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한 30년 전부터 이 얘기가 계속 놀았었죠. 얘기가 나왔었죠. 네, 20년, 30년 전부터. 네, 대표적인 거짓말이 뭡니까? 지구온난화죠.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해수면 상승. 네, 이거 본격적으로 30년 전부터 계속 나왔단 말입니다.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죠. 데이터를 조작했던 거짓말이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언론들과 정부, 지자체들은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대표적인 뭐 환경단체라든가 뭐 이런 시민단체들이 왜 이렇게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지금 마케팅을 했을까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과 그 다음에 기부금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월급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도 밥을 먹어야 되고 룸살롱도 가야 되겠죠.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네,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거짓 선동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30년 전부터 우리가 계속 세뇌되고 왔었는데 실질적인 데이터는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5월달인데도 지금 보일러 킵니다. 추워서. 지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빙하기 시대다. 소빙하기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구온난화와 함께 대표적인 또 거짓말이 해수면 상승입니다. 그래서 뭐 부산이 없어진다 그러고 빨리 뭐 돈 내라 이거죠. 자기들이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이런 거짓말들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어왔던 거짓 선동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다른 뭔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의 주제인 바로 고용이다, 고용. 자, 그래서 이것도 30년 전부터 우리는 계속 기계화 시대가 되면서 거짓말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필요 없대요. 로봇이 모든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를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관된 단체들은 또 뭐 기부금 내라, 지원금 내라. 그 사람들 또 뭐 밥 먹어야 되고 월급 줘야 되고 월급 받았어야 되고 룸살롱 가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었죠. 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봇이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일자리를 대체를 하는 건 맞지만 이 또 새로운 일자리는 또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가 증가하는 속도가 로봇으로 인간을 대체하는 속도보다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유튜버입니다. 네, 유튜버. 저는 이거 상상도 못했어. 이런 일자리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일자리가 제가 하고 있을 거라고 또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또 생긴 거죠, 유튜버. 이런 30년 전에 유튜버라는 직업이 어디 있었습니까?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신생 일자들이 또 증가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미국 일자리를 표본으로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도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 고용이라든가 일자리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금리라는 극단적인 어떤 금리 상승,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상승으로, 금리 상승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 문제죠.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일자들은 끊임없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고용은 금리와 연관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 세계 모든 이제 사람들 그리고 국가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그저께죠. 금리를 인상하고 난 이후 미국의 다음날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도미노 파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럼 패그웨스트 같은 경우도 뭐 50% 이상 하락을 겪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자 과연 지금 이제 미국에 이어지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다. 네, 금리 인상 자체가 일자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바로 일자리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고용지표에서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고용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지방은행들만 파산을 시키는 역할들만 하기 때문에 회의적인 시각들이 지금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더 이상 올리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그 다음 날이죠. 그래서 뭐 은행 주가들이 70% 빠졌다 그러고 전국에 4,000개 은행이 있는데 금리는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올랐다. 경제 흐름에 따라 은행이 파산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 계속되었었죠. 금리를 올렸던 그 다음 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채권 손실일 겁니다. 금리를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채권 손실,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 손실들이 급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은행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 지역은행주 폭락은 연준에 대한 분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일각에선 파산하는 은행이 계속 나올 정도로 은행 위기가 진행 중인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과한 결정이다, 주장이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하루 동안 주가가 폭락하면서 나타났었는데 그런데 금요일 날 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미국 은행 위기에도 또다시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일자리가 지금 그러니까 전반적인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일자리들이 새로운 일자리들이 계속 증가하고 생겨나는 겁니다. 새로운 일자리들이 그 25만 3천 개 금리가 지금 미국이 뭐 거의 300년 정도밖에 지금 역사가 깊지 않죠. 300년 역사 동안 이렇게 단기간에 금리를 많이 올렸던 거 0%에서 5% 이상 5.5, 5.25%까지 이렇게 금리를 올렸었던 기억도 상황도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54년 만에 최저 실업률을 달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의 이유가 되겠죠. 네, 아까도 설명드렸던 새로운 일자리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거다. 그래서 패그웨스트도 지금 다시 또 이제 80% 반등을 했고 그리고 금융에 대한 이제는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증가합니다. 네, 그것들이 또 고용 지표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죠.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금융산업의 거의 대부분 보면은 문과 출신들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공과대 출신인 이런 공대 출신들이 금융을 중심으로 차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통계,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일자리 금융에 있어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런 금융산업들이 끊임없이 이런 일자리를 또 창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 새로운 일자리가 첫 번째 이유가 된다 그러면은 두 번째 이유는 한국 기업들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일자리를 지금 제공해주고 있다.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들이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미국에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역할을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이 이것은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한국 기업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들은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가 만들어내는 이런 거짓들 그리고 로봇이 앞으로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이런 우려들은 사실 기후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도 새로운 일자리들을 계속 양산해내고 이러한 일자리들은 금리와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연준도 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일자리에 대해서
완화를 할 수 있는 역할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제는 인식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 사람들도 이제는 자, 이런 부분들을 수긍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금리 인상 자체가 양질의 어떤 양의 효과보다는 부의 효과를 많이 창출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창출하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일단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고 바라겠습니다.